예,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입니다. 후보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면 법조인 출신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보직을 거쳐 리더십과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고 오랜 수사 업무 수행하면서 국민 피해 구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이 아닌데 리더십과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상당히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한 분야에 정통하고 업무 성과를 냈다면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과거 사건들의 사례를 보니까 뭐 유능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후보님 검사 시절에 본인의 그 검사 행위,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 수사를 했고 민생 치안이나 부패 사범, 척결이나 이런 면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 검사 생활 전체를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힘없는 사람한테는 무고로 잡아놓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례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MB와 같은 이들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은 풀어주기 바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또 한편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불이익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행태도 있었다. 5만 원짜리 과태료도 꼬박꼬박 이의 신청해서 면제받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다른 분들이 지적을 했고 후보자께서도 사죄하고 싶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싶다라고 했던 가장 힘없는 사람을 잡은 사례, 잘 알려진 김순경 사건이 지금 대표적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부정확한 사체 감식 결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고 목격자 진술은 조작됐고 현장에 다른 김순경과 피해자의 것 외에 다른 혈액형이 발견됐는데 조사해달라는 요청도 여관 청소를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다며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뭐 가슴 아프고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 사례 하나를 가지고 후보자님의 검사 생활 전체를 뭐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검사로서 무능했거나 아니면 아무나 잡아 서둘러서 종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억울한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체 감정 결과는 그 국가수에서 그 피해자하고 그 억울하게 이렇게 기소된 분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라고 명백히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혈액형이 묻은 휴지는 그곳이 여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이렇게 어떤 제3의 사람의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것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혈액형 이외에 별로 특별히 나온 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과 그렇습니다. 수사의 기본 원칙인데 그 원칙을 혹시 어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후보께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에서 자백 내용이 완벽하고 당시 상황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태도에 좀 여러 가지 같이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예. 수원지검에 있으면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좀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이춘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도 무고한 청년을 데려다가 용의자로 몰아서 현장 감시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진범이 아닌 거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윤 씨 사건인데요. 결국은 가혹행위로 만들어진 허위 자백을 번복하니까 별건으로 구속시켰고 결국 이분은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뒤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초에는 강간살인으로 구속했는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서 별건으로 구속했던 거죠. 그 당시에 후보자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후보자께서 불법 구금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 추행으로 우선 구속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쩌면 지금도 검찰 후배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사람 하나 죽여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저는 뭐 어제 어떤 기자분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그래서 저녁에 잠깐 봤습니다만, 제가 화성 9차 사건을 지휘하면서 실은 그 정액에 대한 DNA 지문 감정이라는 수사 기법을 후보자님, 예. 제가 지금 한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고 그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주시는 예, 방식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2022년 11월에 나온 거를 발췌해 보면요. 예. 당시 살인사건 담당 검사인 김홍일은 구속영장 집행 전인 12월 18일 14시 25부터 15시 12까지 화성경찰서 경남지서 수직실에서 윤 씨를 대면 조사한 바, 윤 씨가 불법 구금 상태임을 알고도 윤 씨를 정씨 강제추행 치상으로 우선 구속한 뒤 김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경찰의 당시 불법 체포 및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 윤 씨가 갓 20살이 넘었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었고 이는 한 젊은이를 암에 걸려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을 준 것이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실은 저는 정확히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라든지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처음 봤는데요. 저는 최소한도 그 화성 9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혹행위나 이런 게 없애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DNA 지문 감정이라는 그런 그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그 지문 감정을 최초로 시작했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그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이런 것이 전 없어진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치상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것은 저는 별건 구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화성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범행을 자백해도 소용없다. DNA 지문이 감정이 맞아야 범인이고, 만일 DNA 지문 감정 결과가 틀리다면 아무리 부인해도 그것은 범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경찰관들한테도 했고, 그래서 특별히 그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수사 지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된 일이라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고 그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로서는 하여튼 적법 절차 준수를 늘 생각했습니다.